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vs 첼시 경기 분석입니다. 홈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는 13위, 첼시는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팀 최근 6번의 맞대결에서 6전 전승으로 첼시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6번의 경기에서 첼시가 실점한 경기는 단 2번이며 크리스탈 팰리스 홈에서 펼쳐진 2021년 4월 10일 1-4 승리, 2020년 7월 7일 2-3 승리입니다. 홈팀인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 6경기 성적은 1승 3무 2패이며 5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최근 성적인 좋지 않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스날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던 비에이라가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6번의 경기에서 단 1번의 승리를 가뒀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양 측면이 살아나야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팀의 에이스인 윌프레드 자하를 중심으로 역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첼시의 좌측 풀백은 기동성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하는 이 풀백과 속도 경쟁을 꾸준히 하면서 위력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원으로 시선을 돌리자면 다가오는 크리스탈 vs 첼시 경기에서 첼시가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첼시의 중원을 공략할 정도로 차기력이 뛰어난 자원은 자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다소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팀의 창의력을 불어넣는 갤러거 선수는 첼시에서 임대하였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공격수인 에두아르 선수는 중앙에 위치할 때보다 측면에 있을 때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는 중앙을 노리기보다 측면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파트릭 비에이라 감독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빌드업 중심의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두 팀의 중원 장악력 부분에서는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첼시의 약점인 좌측 풀백을 공략한다면 개인 전술을 통해 한 골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축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따라 축구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첼시의 적극적인 압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벗어날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공을 지켜내면서 우리 팀에게 공을 뿌릴 수 있는 클래스의 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는 첼시의 적극적인 압박 공세를 이기지 못해 턴오버를 자주 노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낙나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첼시에게 공을 빼앗겨 역습 상황을 자주 연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최근 상대 전적과 순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더불어서 클럽 월드컵에서 세계 챔피언까지 되었습니다. 팀이 수집하고 있는 트로피를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겠지만 다가오는 크리스탈 vs 첼시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클럽 월드컵에서 첼시가 90분에서 제대로 승부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인 윌프레드 자하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막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아직 명확하게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첼시의 측면 수비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벤치렐 선수는 시즌 아웃인 상황이며 마르코스 알론소는 기동력에서 윌프레드 자하에게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피드 싸움으로 나아간다면 윌프레드 자하는 꾸준한 공격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첼시의 문제는 우측 풀백인 제임스까지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중원 자원인 캉테가 측면까지 왕성하게 커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탈 vs 첼시 경기에서 첼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다음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래서 주전급 레벨의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기보다 체력 안배를 위하여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적인 전력에서도 첼시가 우위에 있으므로 로테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실점할 확률도 어느 정도 열어놓아야 합니다. 현재 첼시는 클럽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공격수인 루카쿠와 지에우는 들어올린 트로피에 비해 부족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월드컵에서 유럽 챔피언 팀은 시원한 공격력을 앞세워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공격력과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1선과 2선과의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첼시는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크리스탈 vs 첼시 경기에서는 첼시의 3선과 측면 움직임에 따라 경기의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첼시가 원정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첼시가 보통의 리그 경기였다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클럽 월드컵을 치르고 왔으며 유럽 챔피언스 리그까지 앞두고 있다는 점, 측면 수비에 대한 문제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